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의 메르스가 진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관리 대상자 65명이 해제됐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어제 신규 의심자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 추가로 180여 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현재 자택격리 271명, 병원격리 86명이며 전체 관리 대상은 어제보다 59명이 감소한 6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농어촌 체험마을도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향 같은 마을에 안심하고 오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농촌 체험마을이 한적합니다. 연간 3만여 명이 다녀가는 곳이지만 메르스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단체 예약이 취소되면서 식당과 숙소도 텅 비었습니다. 5월 말부터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달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 2,300명 정도가 일시에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사천의 농촌 체험마을도 메르스 발생 뒤에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달 들어 연기하거나 취소한 인원만 600여 명이나 됩니다. 체험객이 오지 않으니 뗏목도 강가로 못 가고 묶여 있습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이달 들어 전국 농촌 체험마을의 예약이 90% 이상 취소됐습니다. 농산물 판매마저 뚝 끊기자 주민들은 주말과 여름휴가 때 농어촌 체험마을을 이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체험에서는 크게 오히려 그 심신 건강하면은 메르스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맞춤형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농어촌 관광을 집중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 촉진을 늘리기 위해 자치단체가 잇따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늘부터 월 한 차례 쉬던 구내식당을 월 2회로 휴무일을 늘리기로 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외식과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함안군도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매달 한 차례에서 매주 한 차례로 대폭 늘렸습니다. 경남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선별급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인데요. 중재가 무산되면서 도의회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던 무상급식 중단 사태. 경남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 차례 중재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도청과 교육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재를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급식과 함께 교육청이 도청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고 교육청도 급식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인정해달라며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 중재를 중단하면서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중재 무산과 함께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학교급식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예결특위에 소속됐던 의원님들의 또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고. 도의회 중재가 무산되면서 경남의 각 학교에서 4월부터 시작된 유상급식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통영시 사량도 근처 해상에서 승객 44명을 태운 377톤급 여객선의 엔진이 멈췄습니다. 여객선은 해경의 도움을 받아 해상에서 선박 수리를 마쳤고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목적지인 사량도에 도착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연료 펌프가 고장나면서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가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57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홍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창원시 산호동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와 다투던 중 어머니가 인근 주민센터로 피신하자 둔기를 들고 따라와 주민센터의 복사기와 책상 등 300만 원어치의 물건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가 결혼 예식장에서 하객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64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창원의 한 예식장에서 기념 촬영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하객들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는 수법으로 광주와 경기 등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금품 3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현대 건축물이 무관심 속에 하나둘 사라지는 가운데 조선시대 보부상 모임이자 진주 상공회의소의 전신인 진주 상무사가 보존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무사의 역사적 가치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재라 기자입니다. 진주시 주택가에 남아있는 한옥 건물입니다. 기아가 올라간 낡은 지붕은 곳곳이 썩어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고 뒤편 담벼락은 완전히 무너져 주민과 건물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지난 1938년 지어진 이곳은 조선 후기 영원한 보부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던 장소. 오늘날 상공회의소의 전신이자 조선시대 상무사 건물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곳으로 경남 문화재 자료로 등록된 곳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사실은 좀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너무 허물어져 가지고 참 안타깝고. 특히 지난해에는 조선시대 사용하던 인장 등 당시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한 자료 75점이 국립진주박물관에 기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문 등 일부 보수를 시작한 진주시는 진주 상무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전면 보수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상공인들이 방문하는 코스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진주의 이 산업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 그리고 하나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진주시는 진주 상무사 복원이 끝나면 진주성과 진주 객사자리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활용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거창과 산청, 함양 등 서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도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함안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가 29도, 합천이 3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낮 햇살도 강합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현재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량만 많을 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기 불안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엔 북서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 송포동 진주 삼천포 농악전수관이 경상권을 대표하는 거점 전수교육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거점 전수교육관은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국의 권역별로 5곳을 선정했습니다. 진주 삼천포 농악전수관은 오는 10월 지역 전수관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시작으로 지역 전통문화유산 계승과 전수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어제 창원시 대산면에서 백승엽 청장과 지방청 직원, 상설 중대 의경 등 70여 명이 참가해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를 벌였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단감 속기와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어제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등 대다수 민자 사업은 졸속으로 진행돼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경상남도는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는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관할 구역 안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은 김해시 무계동과 진례면, 사천시 곤양면, 산청군 단성면 등에 있는 도로공사 소유 토지 6곳 22,900제곱미터입니다. 이곳은 고속도로 주변에 있거나 폐쇄된 고속도로로 해당 지목은 도로나 논입니다. 건립 지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산청군 북부 지역 거점학교 건립 예정지가 현재 산청중고학교터로 확정됐습니다. 거점학교 부지 선정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3가지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추가 부지를 매입해 산청중고에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설립하는 일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투표를 거쳐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는 거점학교 사업은 현재 경남 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기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창원시립교회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강선의 리사이틀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창원 성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론돈 아단조, 밀스타인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파가니니아 등을 선보입니다. 2015 솔리스트 앙상블 피고 초청 연주회 듣고 보고 느끼는 신뢰하기 내일 오후 5시 진해 문화센터 아리아홀에서 열립니다. 스크린으로 만나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깎이 인형이 오늘 24일 저녁 7시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